네, 안녕하세요. 아딸 피덕의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소개할 제일복권 시리즈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량을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저 혼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라인업은 바로 인조인간의 공포입니다. 예, 제일복권 인조인간의 공포에 있는 라인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라인업에서 이 시리즈와 연관이 있는, 제일복권이 재밌는 게 다른 시리즈에도 다른 사가의 얘기들이 하나씩 피규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수집을 할 때 또 그걸 모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스토리 라인에 캐릭터가 다른 그 라인업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또 뽑게 되겠죠. 하나의 마케팅 효과인데요. 그것도 재미있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에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피규어들 전부, 뒤에도 보시는 피규어들을 정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단종이 되었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고가라, 이거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건 못 살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품을 구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많지 않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이 많은 수천 개의 피규어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가품을 구매를 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라인업 중에 그 가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잘 보시면서 어떤 게 가품인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한번 이벤트도 해서 제가 피규어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조인간의 공포의 시작은 바로 세일입니다. 네, 세일이라는 악당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레드이봉군에서 만든 생체병기입니다. 이 생체병기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제일복권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셀의 초기 모습입니다. 이런 초기 모습이고요. 미래의 트랭크스가 이 셀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과거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셀도 타임머신을 타고 같이 과거로 와서 이제 우리들 전사들과의 싸움을 벌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침 같은 경우가 초반기에는 이제 기를 모을 때 사람들을 찔러서 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17, 18호를 흡수할 때는 이게 넓어져서 17, 18호를 흡수해서 마지막 완성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처음 등장했을 때 느낌 그대로 잘 살렸습니다. 표정도 좋고요. 도색도 좋고 이런 질감도 다 안쪽으로 이렇게 앞 형태로 눌러주어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피규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 외에는 잘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시세로 보면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퀄리티보다는 희소성,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규어 같은 경우도 이 피규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만 원 정도에 어떻게 보면 좀 싼 가격에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셀의 가장 제일복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셀 라인업 중에서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셀 완성형 모습입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녀석이 17, 18호를 흡수하면 이 완성체가 되는데요. 이 모습 또한 그 만화에서 되게 당당한 모습을 취하는 실제 만화 원작을 너무 잘 살렸고요. 도색도 잘 돼 있고 표정 특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게 약간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실소를 머금는 듯한 이 표정은 정말 셀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근육 모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세일 모습입니다. 자, 이 세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조인간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닥터 갤로 이분인데요. 20호, 인조인간 20호이기도 하죠. 17, 16, 17, 17, 18, 19, 20호가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이 결국은 다 흡수를 하고 이 완성형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17, 18호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설정은 이제 두 남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링이 18호를 좋아하는데 되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남매라고 하니까 연인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 중에서 17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포즈 자체, 엉덩이에 손 얹고 있는 자세도 상당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그가 차고 있는 소품들 중에서는 이 권총이 실제로 사람을 살상하기도 했던 극에서 이 콜트 권총인 것 같은데요. 이 권총 자체가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상당히 잘 돼 있고, 18호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피규어
모델들 중에서는 얼굴 표현이 조금은 좀 안타깝게 보입니다. 왜냐면 코나 이런 것들 표현이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피규어들보다는 18호를 잘 표현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 포즈나 이런 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뽑는 18호의 전형은 예전에 제가 이제 모은 것 중에 예, 요 모델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조형천하라는 라인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모델인데요. 정말 보시면 18호의 원작을 그대로 빼다 닮은 느낌입니다. 이 형태에서 사이즈만 좀 업을 잘 시켜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건 포즈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7, 18호 공이 한 7, 8만 원 정도의 가격 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16호입니다. 16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묵직하고요. 이게 A상으로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원상, 이건 라스트 원상입니다. 이제 라스트 마지막 장을 뽑았을 때 받게 되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 마크가 A상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가 레드리본 마크고요. 이 라스트 원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예, 캡슐코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소소한 재미인데 다른 것들은 뭐 큰 차이 없습니다. 16호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실제 사이즈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나오는데 이 제일 복권은 이 라인업 자체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크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조형천하에서 이때도 16호를 만들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일 복권을 압도합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이 표현, 근육의 어떤 상체에 대한 근육 밸런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이 눈매 처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일복권보다 더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어쨌건 제일복권 라인업의 특징은 또 제일복권 라인업의 그 디자인과 그리고 그들 라인업에서 딱 아기자기에 꾸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은 또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을 닮았다고 소문이 났던 19. 예,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김정은을 좀 닮았습니다. 이렇게 좀 뾰또롱하게 표정이 있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뒷모습 상당히 묵직해서 마인부 라스트 원상 저 뒤쪽에 이제 다음에 또 소개할 모델이 있는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뚱뚱한 녀석으로는 좀 드문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일성장군과 뭐 약간 결을 같이 하는 무거운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되는 20호 닥터갤로, 이분도 한켠을 이렇게 쳐다보네요. 닥터갤로고요. 이분의 특징은 이렇게 머리를 열면 이렇게 좀 두뇌 쪽 뇌가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디테일하게 뇌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떤 이런 페인팅이라든지 그리고 머리의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잘 찾아보세요. 이 중에 가품이 어떤 건지 여러분의 의견 한번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조형천하에서 제가 20호를 하나 구입을 한 게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표정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원작과 닮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형천하, 이 당시 조형천하는 정말 역대급을 계속 찢었고요. 정말 제작비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형천하 제품들은 다들 지금 레어가 되어 있고요. 이 가격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고요. 아까에 비해서 머리는 조금 단순합니다. 뒤쪽은. 그렇지만 그 표정이나 이런 곳에서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연이 됐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셀도 조형천에서도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해놨고요. 눈이 약간 너무 눈 동자가 너무 크게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균형미 그리고 전시할 때 아주 좋은 조형물로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이 아니고 이 인조인간의 공포에서 또 재미있는 깨알 재미는 F상이라고 해서 그 조그만 형태의 피규어도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레드리본 군의 장군, 손오공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았던 그 장군, 이 조그맣게 하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인조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 되었던 인조인간 8호입니다. 인조인간 8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착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의
느낌을 좀 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이 사장님 서운이 잠깐 등장하네요. 네, 뭐 가지러 와서 지금 갔습니다. 이 사장님은 세일이 침공을 했을 때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런 서브 캐릭터들이 요즘에 하나하나 레진 피규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라데치가 왔을 때 총을 쏘는 전투력 5의 농부 있잖아요. 그분은 거의 초인간으로 변신이 돼가지고 뭐 이제 라데치를 이기는 듯한 포스의 레진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재미있는 피규어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 에드버즈라는 소형의 피규어들도 있습니다. 요 인조인간의 공포 라인과 같은 시리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은 되게 머리가 큰 대두형 귀여움성이 있는 피규어라고 한다면 HG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사이즈 비율대로 줄여서 좀 사이즈는 작게 한 모델도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있는데 에드버즈를 많이 저는 모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귀염성도 있고 원작 느낌도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HG 시리즈 같은 경우 좀 단점은 턱선을 너무 얇게 만들어서 그들의 라인업의 캐릭터의 특징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이 원작하고는 좀 괴리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많은 피규어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인조인간의 공포,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나메크 사가 이후에 이 셀 사가에서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처음에 드렸던 이 중에서 어떤 게 가품일지 찾아보셨나요? 정답은 바로 19호와 20호입니다. 제가 이 라인업을 구하느라 정말 통털이도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19, 20호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번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시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 한 20만 원 중반 정도 한 개당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알리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나머 뒤에 있는 거 대부분 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품을 구매하지 않는데 어쨌건 이렇게 페이크를 좀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두 개는 운 좋게도 저도 리뷰를 너무나 많이 찾아보면서 샀는데 거의 진품과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드리지만 이 머리 또 벗겨지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디테일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도색에서의 약간의 미스 그리고 눈동자가 약간 흐리멍텅한다든지 이런 약간 미스는 있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전 정품을 계속 구입할 거고요. 부득이하게 구입을 했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또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에 좋은 보양식 드셔서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딸피더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